약 100가지 질병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질병의 씨앗이 되는 것 바로 이에요. 안녕하세요. 정세현 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꼭 50대 이후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50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50세를 전후로 눈도 침침해지고요. 눈뿐이겠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기저기 아픈 곳이 조금씩 생겨나면서 그만큼 먹는 약의 가짓수도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이 되고 혈압, 고지혈증, 당뇨, 관절염 등 각종 질환에 취약해지고 또 가까운 친구나 지인이 암에 걸렸다는 그런 황망한 소식을 종종 접하기도 하는 때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리한 위 자료집은요, 현대인들이 통계적으로 잘 걸리는 질환을 뽑아서 정리한 것인데요. 목차만 봐도요, 감기 같은 그런 상기도 감염부터 소화기, 순환기, 내분비계 질환, 또 아토피, 방광염, 안구건조증, 비염, 각종 암, 그리고 치과 질환까지 약 100가지 질병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질병이 생기는 부위나 증상은 조금씩 다른데요. 놀랍게도 이 모든 질환을 아우르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신 분 있으실까요? 그것은 이 모든 질병의 씨앗이 되는 것, 바로 염증이에요. 위식도염이나 장염, 방광염, 관절염처럼 끝이 염자로 끝나는 질병은 모두 염증 때문에 생긴 염증성 질환인데요. 요즘은 염증과는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비만이나 치매, 우울증, 유방암, 간암, 대장암, 위암, 전립선암, 방광암 같은 질환도 모두 그 뿌리가 염증에 있다고 지목되고 있습니다. 암마저도 염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사이토카인 같은 염증 반응 물질이 우리 몸속에서 지속적으로 분비되면서 세포를 변성시키고 그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의 변이를 유발해서 암을 잘 만들게 됩니다. 또 혈관을 타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신체 각 부위를 손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이 모든 질병의 뿌리가 되는 염증만 잘 다스리고 관리해도 병을 키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불씨였을 때 알아채고 꺼트리면은 절대로 큰 불이 번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어렵고 힘든 병에서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염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물질 같은 그런 몸에 해로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매일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고요. 이를 의학용어로 면역 반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염증입니다. 염증이 세포의 손상을 초기 단계에서 억제하고 또 파괴된 조직이나 죽은 세포를 제거하고 동시에 조직을 재생하는 역할을 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적당한 시점에서 멈춰야 하는데 만성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만성염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성염증이 바로 현대인이 앓고 있는 거의 모든 질병의 씨앗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성염증은 일종의 몸속의 쓰레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만성염증의 가장 큰 위험성은 일이 커지기 전까지 얼마나 쌓이고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염증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가 있기는 합니다. WBC, 즉 백혈구 수치와 더불어서 가장 의미 있게 보는 항목이 CRP와 ESR이라는 건데요. CRP는 염증이 생겼을 때 간에서 만들어져서 혈액 속에 증가하는 단백질이에요. 정상은 0.5mg/dl인데 바이러스 감염이나 급성 염증이 생겼을 때는 수시간 내로 수치가 확 올라가고요.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1000배까지나 상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우리가 수술 후에 수술이 잘 되었는지, 혹시 염증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CRP 수치예요. 급성 염증 외에도 암이나 비만인 경우 또한 높게 측정될 수가 있고요. 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장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크론시 병 같은 자가면역성 만성 염증이 있을 때도 혈중 CRP 수치가 올라갑니다. ESR도 혈액 속의 염증 지표인데요. 길고 얇은 시험관에 혈액을 톡 떨어뜨려서 이 혈액 속의 적혈구가 가라앉는 속도를 측정한 값이에요. 정상적으로 남성은 1시간당 0에서 한 10mm, 여성은 한 20mm 정도 이동하는데 감염이나 자가면역 질환 또 종양 등에 의해서 이 혈액 속의 염증 반응 물질인 단백질 농도가 증가하면은 적혈구의 이 침강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비타민 A나 경구피임약, 덱스트란 또 페니실라민 같은 그런 제제는요, ESR을 증가시키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복용하는 아스피린은 ESR을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여성의 경우에는 빈혈이나 월경, 임신 등이 결과에 영향을 좀 미치기 때문에 ESR보다는 CRP가 더 민감하게 염증을 딱 읽어낼 수 있는 지표이고요. 대신 ESR은 만성 염증이 있는 경우에 과거에 비교해서 현재 염증이 더 많아졌는지 적어졌는지 그 염증성 질환의 활동성을 추적 관찰하는 데 많이 활용됩니다. 그러나 CRP도 또 ESR도 염증이 어떤 수준인지만 판단할 수가 있고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는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또 비염을 비롯한 모든 만성염증에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기준치보다 약간 높게 나온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뭔가 의미 있는 결론을 우리가 내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다른 검사들을 다 같이 시행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혈액 검사를 할 수도 없고 다른 검사들도 자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만성 염증이 쌓이지 않게 관리를 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평소에 내가 스스로 느끼는 자각 증상을 잘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혈액 검사상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이미 문제가 생긴 후이기 때문이죠. 당뇨도 여러분 보세요. 혈액검사상 공복혈당, 식후혈당, 그리고 당화혈색소를 수치 측정해서 진단을 딱 내리게 되지만 절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당뇨로 진단을 받은 그 시점으로부터 약 한 1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간 때로부터 당뇨로 서서히 진행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컵에 물이 넘치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넘치기 전까지 컵에 물이 한 방울씩 쌓이는 그 시간이 있는 것처럼요.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은 100세 시대의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 딱 한 가지로 만성염증을 알려드렸고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염증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3가지 뭐였죠? 백혈구, CRP, ESR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만성염증이 쌓여갈 때 나타나는 내 몸의 신호들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하고 같이 알아두셔서 만성염증을 관리하는 데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